드레이크는 일단 배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기 때문에 돛대를 먼저 공격해서 끊는 전술을 사용하죠. 한 번은 카카푸에고호라는 배를 납부했어요. 그 약탈 금액은 현재 시가로 계산했더니 1200만 파운드에 달했다. 영국의 1년 재정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16세기 스페인은 강력한 해군을 기반으로 한 1등 유럽 국가였어요. 스페인의 아르마다라고 불렸던 무적 함대가 강력한 뒷배가 되었죠. 하지만 영국이 이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해상 패권을 점차 잠식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 배경에는 바로 해적왕 프랜시스 드레이크 제독이 있었죠. 자, 이 드레이크란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드레이크는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약탈, 해적질, 밀수, 노예무역 이런 그 당시 배 타고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반면 이 드레이크는 또 영국으로부터 뭐 자귀 그리고 제독 그리고 귀족 이런 호칭을 정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온갖 불법적인 행태를 하면서 온갖 영예를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양다리가 가능했을까요? 영국과 스페인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영국과 스페인의 관계는 원래 좋았죠. 근데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될 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스페인이나 영국 둘 다 카톨릭을 믿었잖아요. 근데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과 새로운 여자와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황을 무시하고 카톨릭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공회를 새로 창시하게 되죠. 그러자 스페인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스페인은 골수 카톨릭 국가고 자기가 카톨릭의 세계를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국가인데 영국이 말을 안 들고 엇나가니까 뭔가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스페인과 영국의 사이가 삐그덕삐그덕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종교적인 것으로 시작된 갈등을 경제전쟁으로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경제전쟁은 지금이야 뭐 보이지 않게 싸우지만 당시는 보이게 싸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스페인이 대양을 항해하면서 막대한 금과 은을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다 휩쓸고 있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니까 이 금과 은을 빼앗고 오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해상 패권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던 시점이었거든요. 스페인이 그 첫 단추를 아주 잘 꿰고 다 먹어버리고 있었는데 영국도 가만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군력이죠. 당시 세계 최강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를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영국의 해군력만으로는 어림없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외부에서 지원군을 찾아야 되죠. 찾은 지원군이 누구냐? 바로 드레이크 제독인 거예요. 왜 드레이크를 선택했을까? 드레이크는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를 직접 항해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세계 일주도 할 정도로 아주 세상 물정에 밝았죠. 당시 기준으로 알려진 세계, 유럽, 아프리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까지 모든 곳에 항해에 능숙했고 손바닥 보듯이 직접 다 다니면서 모든 곳을 경험했던 아주 유능한 탐험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해적이고 굉장히 나쁜 불법적인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영국에게 도움이 되니까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손을 잡았던 거예요. 드레이크 입장에서는 왜 영국과 손을 잡고 스페인과 대항했을까요? 물론 자신과 이익이 되는 물질적인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였겠죠. 드레이크가 사실 처음부터 영국의 편에 서서 스페인을 공격했던 것은 아니에요. 드레이크는 사촌형이었던 호킨스가 있거든요. 호킨스와 손잡고 카리브해를 배경으로 노예 무역을 하던 상인 겸 해적이었어요. 카리브해는 뭐의 원산지냐? 바로 설탕의 원산지예요. 설탕 수수밭이 엄청 많이 있고 농장이 엄청 많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설탕 재배와 생산에는 뭐가 많이 필요했냐?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 노예들을 어디서 수입해 왔냐?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온 거죠. 아프리카의 해적선이 가서 약탈을 하고 흑인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대로 싼 가격에 카리브해까지 끌고 가서 노예 시장에 팔아넘겼던 거죠. 물론 노예 운송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흑인들이 비참하게 사망했지만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죠. 왜? 내 돈만 벌면 되니까.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이 카리브해 일대는 반쯤 무정부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인 왕실이 공식적으로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죠. 근데
스페인 식민지 중 사탕수수밭의 아주 많은 부분은 실제로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노예무역이 엄청나게 성행했거든요. 스페인 본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게다가 스페인에 설탕을 수출하잖아요. 지들은 수입해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우리는 그럼 노동력이 필요한데 어쩌라고. 우리는 당연히 흑인을 수입해서 노예 무역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호킨스와 드레이크는 이런 불법 노예 무역을 하면서 떼돈을 벌어요. 근데 어쨌든 스페인이 공식적으로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스페인의 요주의 인물이었던 건 분명하죠. 스페인 선박과 교전을 벌일 때도 있었고 스페인이 통제하는 항구를 공격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1568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드레이크와 호킨스가 카리브해 지역을 막 휘젓고 다니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쩌지 하다가 주변 항구로 급하게 피신하게 돼요. 그 피신한 항구가 멕시코의 베라크루즈 항이에요. 멕시코의 동쪽 해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멕시코는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스페인의 요주의 인물이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는 항구에 가서 배를 수리하게 된 겁니다. 스페인 함대가 그것을 발견하고 옳지 잘 걸렸다. 너네 이참에 한번 당해봐라 하고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킨스와 드레이크의 이 해적선단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박살이 나게 됩니다. 겨우 2척의 배만 빠져나왔거든요. 호킨스가 타던 배 한 척, 드레이크가 타던 배 한 척, 총 2척 빼고 나머지는 싹 갈려버려요. 이 사건을 계기로 드레이크는 스페인이 원래 싫었는데 완전히 증오하게 됩니다. 스페인에 대한 원한으로 막 가득 차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이크가 한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스페인을 괴롭히는 거죠. 당시 스페인이 여기 있으면 당시 아메리카 대륙을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수입해서 부를 쌓고 있었죠. 여기서 드레이크가 행동한 것은 중간중간에 게릴라 작전으로 해상 공격을 해서 스페인 상선을 털어먹는 거예요. 거기 실려있는 금은 보화를 터는 거예요. 157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남미 페루 지역이에요. 지금의 포토시 광산이 있거든요.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은광이.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은을 실어서 스페인 본국으로 계속 날랐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드레이크가 이 중간에 스페인 배를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뺏은 은을 자기 선단에 가득 싣게 돼요. 은이 많아서 다 못 싣고 15톤을 그냥 바다에 빠뜨려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은 자기가 싣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약탈을 행해요. 심지어 스페인의 도망 노예 집단인 시마론이라는 집단과 연합해서 같이 스페인을 공격하게 해요. 드레이크 본인은 아프리카 노예를 갖다 팔아서 중개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으면서 노예들과 연합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 드레이크는 그렇게 모은 돈을 잔뜩 갖다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영예가 필요했나 보죠. 영국 여왕은 깜짝 놀랐죠. 이렇게 큰 돈을 하면서 드레이크에게 정식으로 귀족 자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가장을 하나 주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드레이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는 이제부터 스페인 함대 선박 뭐든지 납포해도 되고 약탈해도 돼. 영국이 공식적으로 선언해줄게. 남의 나라를 약탈해도 된다라는 허가장을 준 거니까 되게 웃기긴 한 건데 어쨌든 드레이크는 그걸 밟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드레이크는 이 합법과 불법의 묘한 경계선상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드레이크 때문에 골치가 아프대. 영국 여왕은 드레이크에게 공식적으로 스페인을 약탈해도 된다는 허가장을 줬잖아요. 분노하죠. 그래서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드레이크에게 2만 두카트, 지금으로 따지자면 수백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드레이크는 멈출 리가 없죠. 계속해서 해적질을 합니다. 드레이크가 한 전략은 어떤 전략이었냐면 여기 스페인 상선이 한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드레이크의 해적선이 따라붙습니다. 근데 해적선이라고 하고 따라붙으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스페인 상선인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막 신호를 줘요.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그럼 스페인 상선이 딱 보고 야 우리 스페인이 같이 도와야지. 지금 위험에 빠졌네. 뭐 우리가 도와줄 거 없나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드레이크는 여기서 대포를 몰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상선이 이렇게 더 붙으면 대포를 빵빵빵 쏴요. 그래서 돛대를 끊어버립니다. 당신은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범선이잖아요. 근데 돛대를 끊으면 완전 바다 위에 파도에 따라 둥둥 떠다니는 섬, 부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발이 묶이는 상태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금은 보화를 실어서 무거운 배가 돛대도 없이 이거 어떻게 이동해요? 노져올 수도 없고 끝난 거죠. 드레이크가 배로 옮겨 타서 해적질하고 약탈질하고
인명을 살상하죠. 드레이크는 일단 배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기 때문에 돛대를 먼저 공격해서 끊는 전술을 사용하죠. 한 번은 카카푸에고호라는 배를 납부했어요. 그 약탈 금액은 현재 시가로 계산했더니 1200만 파운드에 달했다. 영국의 1년 재정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인이 계속해서 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리고 드레이크를 지원하는 영국을 그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영국과 맞짱을 뜨기로 합니다. 무적 함대를 직접 보내게 되죠. 드레이크는 당연히 영국군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버 해협이 있죠. 여기에 배를 정박시킵니다. 당시 스페인의 전략은 배로 강력하게 해상 봉쇄를 한 다음에 육군을 배로 싣고 영국으로 본토로 점령하는 전략이죠. 어쨌든 배에서만 영국을 정복할 수 없잖아요. 육군을 상륙시켜야 되니까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배가 이렇게 수송을 하려고 배가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영국이 이렇게 드레이크가 가만히 보니까 바람 방향이 우리 쪽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이크가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배에다가 불을 피우자. 화공작전을 쓰자. 화약을 잔뜩 실을 배를 스페인 쪽으로 쭉 떠밀어 갑니다. 배가 이렇게 떠밀려 와요. 그럼 스페인 함대는 닻을 내리고 단단하게 고정시켜 있다가 당황합니다. 저기 맹렬하게 막 바람과 불이 함께 막 흩날리면서 스페인으로 돌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당황해서 밧줄을 재빨리 끌고 이동하자 이동 하면서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얽히고 뒤설키게 돼요. 영국군이 바로 이때를 틈타서 포격전을 개시하고 스페인 함대를 공격합니다. 당시 스페인 함대가 많이 피해를 입지는 않아요. 한 스페인 함대 2척이 침몰하고 3척이 납포되는 정도? 그러니까 조금 아프긴 하지만 치명적인 패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페인 함대가 132척이 당시 출항을 하거든요. 그 5척은 아프긴 하지만 패배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결국 바람의 방향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에 후퇴를 하기로 합니다. 근데 스페인이 당시 간 방향 그대로 후퇴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방향으로 후퇴를 하지 않고 영국 바깥 북해 쪽으로 삥 돌아서 퇴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큰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북해의 바다는 너무 험하고 거칠어서 지중해나 유럽 인근 해안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바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해를 돌아 나오는 과정에 스페인 함대가 엄청나게 자초하고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을 하고 맙니다. 132척의 스페인 함대가 출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스페인에 돌아온 함대는 65척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만큼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실제 전쟁에서 입은 피해보다 폭풍우를 만나서 입은 피해가 더 어마어마했죠. 해양 패권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순간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시기 이후로도 스페인이 완전히 몰락한 건 아닙니다. 영국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해상 패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드레이크 제독도 나중에 스페인과의 해전에서 목숨을 잃고 말죠. 드레이크 제독이 상징적인 인물인 것은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해상 패권이 이동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